서구 사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어떤 인종에 대한 차별은 차별이고 어떤 인종에 대한 차별은 차별로 다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논란이 되잖아요. 그렇죠. 블랙이 인종차별에 대한 주도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모두에 대한 차별이 근절되어야 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만큼 징계는 나와야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블루투스 성욱입니다. 조효정입니다. 최근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SNS를 통해서 좀 쉬고 오겠다고 귀엽게 메시지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뭐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증언들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휴식을 간만에 꿀맛처럼 취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우루과이 대표팀의 이 벤탄쿠르 선수가 뜬금없이 요상한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소환이 된 건데요. 네. 지난주 공개된 우루과이 방송에서 이제 벤타커르가 출연을 했는데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유튜브 채널에 14일자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영상 제목이 티셔츠를 뭐 구하는 뭐 이런 느낌의 영상이었다고 하는데 요 내용에서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좀 논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u camiseta. ¿Vos no me puedes conseguir el coreano? Sony ¿O un camperón? o un primo de Sony, total, son más o menos todo igual. Sí, claro. 자기 딴에 농담 삼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동양인들은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뉘앙스의 인종차별 발언이 담긴 농담이었잖아요. 본인 네. 농담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인종이 다르면 비슷하게 생겨 보일 수는 있지만 이건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 다 똑같이 생겼다는 비하성 발언이 메시지가 남긴 내용이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나의 그 인종 그룹을 싸잡아서 동일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대표적인 인종차별 발언이기 때문에 사석도 아니고 사석에서 해도 뭐 주변에 누군가가 야 너 그러면 안 돼 할 만한 표현을 방송 카메라 앞에서 했고 요게 그대로 편집이 안 되고 공개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이게 문제시 될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편집으로도 거르지 않았다는 거는. 그래서 다른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요. 안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에도 원정 경기를 가거나 뭐 이랬을 때 상대팀 팬들에게서 그런 레이셜 어뷰징을 많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종종 잊을만 하면 아스날 인플루언서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팀 팬들이 직접적으로 뭐 야유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인종차별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는 더 심각한 거죠. 팀 동료가 그래서 이런 같은 얘기를 팀 동료가. 했으니까. 네. 저희 재밌지도 않은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대 이 리포터가 그렇게 받아주는 걸 봐도 저런 얘기가 저쪽에서는 좀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게 좀 다시 한번 느껴지는 뭐 심지어 이게 공개까지 됐으니까요.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영국 팬들 또 뭐 미디어에 엄청나게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벤탄쿠르가 이걸 또 사과문을 바로 올렸어요. 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니 형 최근 일 사과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건 참 나쁜 농담이었어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을 거고 나는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다른 분들한테 상처를 줄 생각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약간 의역을 하긴 했습니다만 나이도 어리고 계속해서 브라더 하면서 친분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사과문이라는 것이 사실 1대1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대중을 향한 문구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손흥민하고 1대1로 풀면 되는 거고 근데 공개적으로 손흥민을 향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손흥민 보라고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대중을 보고 여러분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흥민이 형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 사과문이 더 지금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친한 사이고 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거 형 알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이 발언을 함으로써 상처를 받은 선수가 받은 사람이 손흥민 선수도 있지만 동양인들 전체를 비난한 거잖아요. 비판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범주의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행동인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단순히 그냥 손흥민 선수한테 그냥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반응이 있습니다. 형 뭐 그냥 장난이었어요. 뭐 이런 수준의 사과문을 보낸 건데 그러니까 상황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사과문을 올린 건데
그 내용이나 이런 방향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를 크게 인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발베르데 선수가 한국에 왔을 때 이 눈치 세레머니를 해가지고 엄청 논란이 됐고 그때도 사과문을 올렸었는데 그때도 오히려 반감이 더 커지면서 사과문 지우고 한국 팬들을 엄청나게 블락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공유만 했는데 블락을 당했었고 그런 것처럼 아마도 우루과이 그 사회에서 갖는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좀 차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유명인의 스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24시간짜리 그렇죠. 스토리 네. 올라온 거니까. 펑 하고 사라지는 그런 사과문 올린 거에 대한 비난도 있고 손흥민 선수의 영어 이름이 그 닉네임이 소니 SONNY잖아요. 근데 SONY 이렇게 좀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내 팬들이 손흥민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무성의한 건 맞죠? 그렇죠. 조금 더 신경 네. 쓸 수 있었던 부분인데 물론 이제 의견 중에는 스페인어권에서는 이렇게 겹치는 네. 글자를 안 쓰기도 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영문 버전으로 본인이 따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영문 버전에 최소한 영문 버전에는 더 신경 썼다면 제대로 표시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냥 가볍게 뭐 친근하게 본인 딴에는 쓴다고 쓴 거였는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디테일이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왕 사과를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하게 문제가 된 거고 어쨌든 직접적으로 화가 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사람들 보라고 좀 올리는 왜냐하면 개인 SNS에도 엄청 댓글이든 뭐든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올렸다는 게 좀 아쉽고 일반적인 SNS 글이 아니라 사과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사과문 올라온 이후에도 계속 좀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 사과문 올린 다음에도 인스타그램 계속 뭐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스토리에 이 사건을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뒤로 이어서 이제 본인 대표팀 소집돼 있으니까 훈련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토리는 물론이고 그냥 인스타그램 게시물로도 올립니다. 네. 사라지지 않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멘탈이 가는 건지라고 보기에는 상황 파악을 너무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계속해서 좀 본인이 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레딧에 올라온 댓글인데요. 약간 비꼬는 듯한 멘탈코드를 그렇죠. 비꼬는 내용이죠. 네, 이미 사과했대. 아무 한국 남자 하나 붙잡고 그 남자가 토트넘 동료 손흥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구분 안 간다는 벤탄쿠르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좀 먹이는 듯한 이런 댓글로 그래서 아무튼 이게 벤탄쿠르 입장에서는 본인이 상당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문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프리미어리그랑 아니면 토트넘 쪽에 공식 징계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더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원정팬한테 인종차별을 당해서 그 원정팬이 뭐 공식적으로 원정팬에 대한 규탄 성명도 냈고 그 팬이 징계를 받았을 때 자신들은 어떠한 그 인종차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당사자한테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원정팬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 소속팀 선수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토트넘에서도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프리미어리그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굉장히 그 세레머니 하는 게 좀 이거 경기 전에 블랙 라이즈. 네, 이게 참 그러니까 왜 블랙만 중요한지 이런 말꼬리를 굳이 안 잡는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보다 실질적인 어떤 징계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계속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정말 징계가 가능은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그 전례가 있습니다. 네. 토트넘 구단뿐 아니라 아예 잉글랜드 축구협회 쪽에서 징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5년 전이었죠. 2019년에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실바가 본인의 SNS에 그 포르투갈 스페인 지역에서 판매하는 초콜릿 브랜드의 캐릭터 사진과 함께 팀 동료인 벤자민 맨디 어린 시절 사진을 올리면서 누군지 맞춰봐라 이런 글을 올립니다. 근데 그게 초콜릿 브랜드 캐릭터다 보니까 색깔이 초콜릿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벤자민 맨디가 흑인 선수니까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인종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바는 맨디 선수랑 굉장히 친합니다. 맨시티에서 같이 뛰기 전에 AS 모나코 시절에도 같이 뛰었고 실제로 과르디올라 감독도 두 선수가 굉장히 친하다라고 당시에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맨디 본인 입장에서도
이 글이 올라왔을 때 그 답글로 그냥 장난으로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논란이 불거지니까 실바는 그 글을 지우면서 친구끼리 농담도 못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FA가 조사를 착수했고 한 경기 출전 정지와 8,500만 원이 넘는 5만 파운드의 벌금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뭐 선수들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뭐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 중징계죠. 한 그렇죠. 경기 출전 정지에다가 이렇게 먹였으면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정말 인종차별을 하기 위한 발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관계지만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식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징계는 불가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손흥민, 벤탄쿠르 손흥민 선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참 안타까운데 벤탄쿠르 손흥민 케이스하고 상당히 흡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FA가 당시에 이렇게 그 징계를 발표하면서 성명서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실바의 발언이 상대를 모욕하려고 했거나 네. 인종차별적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니라 그냥 친한 친구 사이에 농담이었다는 걸 인정한다라고 네. 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이건 친구 사이의 사적인 대화에 그친 게 아니라 팔로워가 수십만이 넘는 유명 축구 선수 SNS에 올라온 글이다. 그렇죠. 그럼 해당 내용을 확인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종, 피부와 관련된 모욕으로 받아들여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 징계를 내린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이 건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친구 사이에 이야기를 했어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수위가 낮을지는 몰라도 아예 안 다루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일단 지금 비시즌이기도 하고 다 지금 영국에 있는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괜히 잘 쉬고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이게 좀 불똥이 손흥민 선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손흥민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이름도 많이 언급이 됐었고 네. 힘든 시즌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시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시즌 마치면서 계속 쉬고 오겠다, 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쉬지 못하게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네. 행동과 무관하게. 그렇죠. 일단 이번 건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손흥민 본인의 입장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관련자로서 뭐 자기 견해나 아니면 입장을 뭐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공개석상에서 예를 들면 벤탄쿠르를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품기에는 이게 단순히 사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인종차별적 발언이 아닌 단순 손흥민 뒷담화를 하다 걸렸으면 손흥민이 용서해주고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 네. 단순히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인종과 관련된 더 넓은 범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참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곤란해진 게 너무 좀 이게 되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아마 토트넘 손흥민 꾸준히 찾아보신 분들은 벤탄쿠르랑 손흥민이 친한 건 다 아실 건데 그렇죠. 왜 그렇게 부주의한 얘기를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 입장이 난처해지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더 있고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정말 벤탄쿠르가 팀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생각보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그 뭐랄까요 사회적인 경계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간에 놓여 있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좀 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징계 절차가 들어갈까요? 저는 징계 절차가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당시에 이제 앞서 프리미어리그 징계를 얘기했었는데 당시에 해당되는 선수가 맨디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서구 사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어떤 인종에 대한 차별은 차별이고 어떤 인종에 대한 차별은 차별로 다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논란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블랙이 인종차별에 대한 주도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네. 모두에 대한 차별이 근절되어야 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만큼 그때는 이런 처벌을 내렸는데 지금은 안 내린다? 그럼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징계는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징계는 나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시 한번 나오는 과정에서 벤탄쿠르가 조금 더 진지하게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사과를 발표하는 게 그래도 제일 깔끔하게 일이 해결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과문 올리고 계속 SNS 하는 건 좀 누가 봐도 정신머리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라인을 통해서 어떻게든 일단락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